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중반쯤부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58원으로 전날 대비 마이너스 0.32% 하락을 했고,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2.54% 하락, 2년물, 10년물, 30년물 국채금리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0.02% 하락,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0.11%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T&T는 지난 분기보다 수익 추정치를 상회한 후에 급등이 되었는데요. 무선 매출 부분이 5.6% 증가가 되었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7.7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전 거래일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분기 마지막 주 배송 병목 형상을 경고했지만 보다 원활한 배송 속도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음에도 마이너스 6.6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예상치보다 큰 매출 손실과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정책은 마카오의 기업들에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는 5.5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램 리서치는 목요일 서플라이 체인이 개선으로 어닝 비트를 보고한 후에 주가가 7.8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재고 과잉으로 인한 단기적인 역풍에 대처하면서 사업 부분이 강세를 보인다라는 소식에 1.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한 주간 끝나는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와 예상치를 모두 하회한 21만 4천 명으로 발표가 되면서 고용 부분이 지금 좋다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는 예상치와 지난달보다 하회한 마이너스 8.7로 위축 국면에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9월 기존 주택 판매수는 지난달보다 하락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지만 예상치보다는 소폭 상승한 471만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호실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만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로 높아지면서 시장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지표의 견조함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두려움과 전일 영국의 CPI 발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조만간 더 높아질 것이다 라면서도 솔직히 인플레이션 둔화에 실망스러울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4.5에서 4.75%로 인상될 가능성을 75%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24년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20일 영국 런던 총리실에서 사임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러스 총리의 사임 소식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상승했으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파운드 달러 환율은 1.1335까지 상승을 하면서 파운드는 강세를, 달러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인호는 공식적인 정책이 주식시장을 하락시키고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게 하고 더 작은 물건을 사들이고 가격 상승을 멈추는 것이라면 우리는 올바른 자세가 주식의 약세를 보이고 인플레이션의 강세다라고 믿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등락을 보이기는 했지만 큰 폭으로 상승한 품목도 큰 폭으로 하락한 품목도 없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11월 연준이 50bp 인상할 확률은 4.9%로 75bp 인상할 확률은 95.1%로 나타냈습니다. 1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43센트 오른 배럴당 85.98달러, 0.5%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해외 입국자들의 격리 기준을 최소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생기기는 했습니다. 스톤엑스그룹의 해리 알탐 에너지 담당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연말까지
1억 1,300만 배럴의 석유 제품을 수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원유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물 구매가 늘고 있다는 신호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규제에 타격을 입고 있는 중국 경제를 회복시킴으로써 항공산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유가는 최근 미국의 전략적 비축유 방출 소식과 오펙 플러스 산유국들의 감산 조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연준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잘 나오고 있고 패트릭 하커 의원의 고강도 긴축 발언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한 데에 따른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시장은 확실한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 등락을 보이며 재미없는 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내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어서 이 경우 증시가 그동안 대형주들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진행됐던 부분이 금지가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변동성이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2차전지에도 공매도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서 공매도 금지가 만약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성장주들에게도 긍정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아직 정부의 움직임은 미비하지만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를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전략의 변화는 그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접근을,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실한 지표를 확인하고 전략 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